미세먼지에 알러지가 있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도 알러지 반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혈관을 통해 몸으로 침투한 게 없어도 그 에너지에 접촉만 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미세먼지 알러지, 명쾌한 체원장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복잡합니다만 해결은 심플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미세먼지를 듬뿍 담은 황사가 최악으로 불어옵니다. 이맘때쯤 맘카페나 알레르기 카페 게시판에는 어김없이 결막염과 비염으로 괴롭다는 글들이 도배가 되고요. 매일 현장에서 알러지를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항상 신문 기사보다 한 발 먼저 환자분들의 증상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약속한 듯이 어느 날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께서 강력한 비염 증상을 단체로 호소하시는 와중에 관련 있는 알러겐을 찾으면 중금속을 중심으로 스모크와 먼지가 원인 물질로 튀어나오네요. 중금속에 스모크와 먼지를 더하면 이게 뭘까요? 바로 미세먼지 성분이죠. 이상하게도 예년보다 피부 반응이 많이 강하게 나타나길래 중국발 미세먼지의 독성이 매년 새롭게 강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두드러기가 아주 미친듯이 올라와서 피가 나게 긁고 있는데 알러지 치료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 한 명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러지 치료금 명령 반응인가 보다 하겠는데, 미세먼지가 강한 날 데스크로 똑같은 전화와 카톡 문의가 단체로 날라오니 제가 속을 내어 속을 수가 없네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두드러기도 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두드러기가 나던 중이에요. 미세먼지 알러지를 치료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는 비염, 결막염, 두드러기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신문 기사로 나온 내용만 정리해 봅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의 여자 어린이들에게서 조기 초경 추세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2살 이전의 조기 초경은 12살 이후의 정상적인 초경과 비교할 때 성장 후 비만과 심혈관 질환, 유방암, 담석암 등의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경이 빠르면 폐경도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것을 두고 연구진들은 초경 시기의 신경 내분비 시스템이 미세먼지 노출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여자 어린이의 신경 내분비 시스템만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미세먼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뇌신경계뿐 아니라 전신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해서 온갖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 기사는 아주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심박수나 부정맥 등 심혈관계 전반에 걸쳐 유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혈관으로 침투하면 혈관벽에 쌓이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허혈성 뇌졸중이 생기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에 이상이 생기면 출혈성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에 쌓이면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고요. 기관지에 쌓이면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데 PM 2.5 미만의 초미세먼지는 폐 속 깊숙이 침투해 허파과리에 흡착되고 폐포를 손상시켜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산소 교환율이 떨어져 폐 기능이 감소하여 숨이 차고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DNA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단 한 개의 발암물질 분자라고 해도 발암성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증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당뇨병도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보다 당뇨병 전 단계에 이르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고혈당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적게는 5배, 많게는 17배 높아지는데요. 당 대사 질환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나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살률을 높인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미세먼지나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중추신경계의 면역체계와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하거나 평소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지속되면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겨 자살과 관련 있는 기분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오존의 경우 세로토닌의 대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가 계속 보도된 것 같아요. 명쾌한 패밀리들이라면 계속되는 미세먼지 위해성에 대한 기사로 놀라거나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증세를 악화시킨다고 밝혀진 것이 이제 겨우 호흡기, 피부, 심장, 당뇨, 신경전달 및 내분비 과정 일부, 이 정도 수준일 뿐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 세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미세먼지의 일반적인 해악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미세먼지에 알레르기가 심한 명쾌한 패밀리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미세먼지에 알러지가 있다면 코로 흡입하지 않아도 과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잖아요. 미세먼지에 알러지가 있다면 더스트 믹스 에너지 바이아를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손에 쥐기만 해도 약 30cm 반경의 접근만 해도 뇌신경계는 그 에너지를 느끼고 신체 기가 흐트러지고 경락에 에너지 막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에너지 바이아일이 몸에서 4-5m가 떨어져 있어도 신체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러지 검사를 해보고서 그 알러기는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4-5m 반경 안에는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미세먼지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코나 눈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신체로 들어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통해 몸으로 침투한 게 없어도 그 에너지에 접촉만 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세먼지에 알러지가 있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도 알러지 반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심한데 미세먼지를 30cm 이내로 접촉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알러지가 없는 일반인 기준으로 호흡기와 눈, 점막, 피부, 혈관으로 미세먼지가 침투했을 때의 부작용을 연구한 것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알러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미세먼지의 해악을 천천히 보면 눈, 코, 피부, 기관지 등에 미세먼지가 침투하는 경로를 따라 질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거나 물을 많이 마시고 외초로 손발을 씻고 공기 중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등 미세먼지가 인체에 침투하는 경로를 막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알러지가 있다면 신체 접촉을 막아 미세먼지의 침투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의 실효성이 확 떨어집니다. 물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미세먼지의 에너지에 전국이 확 덮여버린 날은 손발을 열심히 씻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알러지 환자의 뇌는 이미 미세먼지 에너지를 감지하여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봐도 뇌와 신경계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이미 각 경락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알러지가 있다면 미세먼지가 장부까지 깊숙이 침투하지 않았어도 미세먼지의 해를 받습니다. 남들보다 강한 과민 반응이 신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학술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의학계는 부작용과 알러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정 알러지 환자의 반응일 뿐인데 약물 부작용으로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물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것인데 알러지 반응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규제를 전혀 하지 않기도 합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상태라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알러지를 많이 진료해본 경험을 따라 원칙대로만 말해보자면 알러지는 가장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장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알러지는 가장 약하게 타고난 장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미세먼지를 많이 접촉하는 경로를 따라서 감기, 알러지성 결막염, 알러지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기존 질환이나 자기가 약하게 타고난 장부의 문제를 미세먼지 알러지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양성 대장염 환자가 미세먼지 알러지가 있었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뜬금없이 혈변 증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 장애가 심한 학생이 미세먼지 알러지가 있었다면 미세먼지 때문에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핑계가 아니고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심한 직장인이 미세먼지 알러지가 심하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피로감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탈진 상태가 됩니다. 15 증상이 심한 환자분이 미세먼지 알러지가 심하다면 갑자기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심해지고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납니다. 내가 또 뭘 잘못 먹었나 생각하시는데 미세먼지를 드셨습니다. 중이염이 심한 분, 미세먼지 심한 날 비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 미세먼지가 심한 것뿐인데 간 수치가 나빠지고 우측의 상복부가 뻐근해지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몸에 들어온 독성 중금속을 해독하는 장기가 어디겠습니까? 간입니다. 간에 부담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미세먼지 알러지가 있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열심히 씻어도 말입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위해성 어디까지일까? 아이들 초경도 앞당긴다? 미세먼지가 자궁까지 침투하지 않았어도 미세먼지가 뇌신경계를 침투하기 전에도 충분히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 초경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신문기사 내용이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론을 연구 성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있겠는지 내친 김에 인터넷을 더 찾아봤는데요. 당연하죠. 대책이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진 마스크를 써라, 물을 많이 마셔라, 비가 오고 샤워를 해라, 미세먼지 청소를 해라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백신을 맞으라고 하네요. 우리가 지금껏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그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는 셈입니다. 미세먼지 알러지, 명현채 원장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복잡합니다만 해결은 심플합니다. 미세먼지 알러지를 치료하면 되죠. 일산화탄소, 질산염, 황산염 등 독성 산화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납, 비소, 아연 등 신경계 독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를 해야 하고요. 오존, 다이옥신 등 독성 기체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독성 중금속, 헤비메탈, 스모커 믹스, 더스트 믹스, 탄소 오염 물질, 카본,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제노에스트로겐과 화학 물질 등의 항목으로 지금껏 알레르기를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명치한 최 원장에게 시진핑과 협상해라, 한반도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는 정책을 통과시켜라, 그런 걸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그저 제 위치를 지키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는 영역을 연구하고 치료에 접목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알러지 비염, 알러지 결막염을 호소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일반적인 알러지 비염의 원인 물질과 함께 미세먼지 외의 독성 물질에 대한 치료도 진행하던 중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독성 반응과 과민 반응이 사라져야 겨우 환절기 알러지 비염 치료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